자, 반갑습니다. 다산 구주입의 팀장 정충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산중 3학년 중간고사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는 2학년 영상을 찍지 않았다 보니까 올해 3학년 되신 친구분들 중에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있을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1차 지필고사, 이제 어제 진행했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는 정석적으로 제곱근과 실수부터 이제 인수분해까지 총 24문항이 기존대로 계속 출제가 잘 되었고요.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개교 이래 꾸준히 도형과 연계해서 냈던 문항들이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많이 쉽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래서 기출 문항을 조금 더 선생님이 출처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혹시 이 문제, 한 문제가 교과서에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 교과서에도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린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외부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숫자만 바꿔서 냈을 정도로 유사한 문항들을 추적했을 때 지도서에서 무려 17문항이 정말 단순하게 숫자만 하나 좀 바꿔서 출제가 됐을 정도로 지도서 출제 비중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22번 문항은 100% 지도서와 숫자도 바꾸지 않고 100%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외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도서까지 꼭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당연히 구주입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저희 구주입의 내신 교재 교과서와 지도서를 이제 다 총괄한 그런 내신 교재가 있죠. 그 교재를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출문항을 본다면 24문항 중에 교과서와 연계됐던 5문항, 이제 앞부분에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사실 지도서와 정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22문제는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출제가 되었고, 요 두 문제가 교과서, 지도서에 이렇게 유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유형은 정말로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보시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사실 제곱근 안에, 그렇죠? 근호 안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있어서 그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는 정말로 많이 연습합니다, 저희가.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문제들은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로 나왔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5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로 나왔고, 근데 조금 살펴보면 2번, 4번, 5번은 바로 음수인 게 파악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가장 큰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번과 3번 두 개의 양수만 저희가 비교해주면 되고요. 이걸 비교해봤을 때 1번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요렇게 푸신 친구들보다는 사실 숫자를 집어넣고 풀었던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구주입의 시그니처 최고난도 교재에서는 11번 문항보다는 더 어렵게 이제 문항이 변경이 돼서 이제 시그니처 교재에 실려 있었고요. 이 시그니처 교재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한번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항도 비슷해요. 이제 5개의 보기 중에 또 대소관계를 통해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 지도서 이외의 출제 문항인 11번과 24번이 보기 5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을 출제하셨던 학교 선생님이
이런 유형들 좀 좋아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실 살펴보면요. 2번과 5번을 제외하고는 1번, 3번, 4번은 양수인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둘 중 하나에서 음수가 나온다면 가장 작은 거 구하기에는 매우 쉬운 문제가 되고요. 사실 인수분해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 11번과 마찬가지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정석적으로 풀었기보다는 아마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낸 친구들도 다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11번과 24번이 수행평가나 아니면 이제 지필고사에서 논술형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던 문제가 됐을 텐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와 다르게 좀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친구가 더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험 보신 친구들도 느꼈겠지만 네, 쉬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고 느꼈을 거예요. 아쉽고 약간은 좀 허무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시험을 위해서 거의 좀 한 달 정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조금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힘이 빠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시험지를 쉽게 느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곱근과 실수, 인수분해, 복잡한 계산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시간 부족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도형과 연계되는 문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제되지 않아서 체감 난이도 또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1차 지필고사가 예상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 때 어떻게 나올까? 선생님은 벌써 조금 약간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하필 또 도형을 너무나 사용했던 다산 중인데 2차 지필고사 범위가 방정식과 함수죠. 아마 학교에서 좀 문제 내실 때 많은 선택지가 있으실 텐데 아마 학생 친구들 좀 많이 긴장해서 2차 지필고사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지필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분석표인데요. 작년에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24문항을 벗어나고 26문항을 출제를 했었고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본과 중 난이도로 구성을 해서 문제수를 늘리고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으로 압박감을 가했던 시험인데, 이번 기말고사는 제 생각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24문항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학교 시험이 정말로 어렵게 나온다면 문항수도 늘어나고 이제 문제도 어려워지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별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정식은 근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근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함수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싫어하고 선생님들은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축, 대칭성, 요 세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 다 예측하셔서 그래프라고 쫄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하고 방정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형과 연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으니까 아마 도형과 연계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은 연습을 미리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말고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간단히 보고 좀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필고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나는 공통수학 1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요 기말고사 범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고1 가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3 과정을 다시 공부하냐? 그것도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대비는 정말로 완벽하게 과정 마무리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셨던 친구들은 본인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중3 과정을 좀 편안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명확하게 고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고등 개념과 중등 개념을 구분 지어서 좀 두 가지 방식대로 배웠던 선행학습을 적용해서 선행학습을 배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 공통수학원을 선행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중등 과정 안에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단원별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차분하게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나 아직 공소원 안 했는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특히 도형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차분하게 잘 꼼꼼히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말고사 내신 기간을 앞두고 저희 구주입에서 딱 공통수학 1, 다항식부터 부등식까지 2차 지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학력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지필고사 범위에 응용과 심화된 내용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1 수학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5월 달에 날씨도 막 좋고 마음도 막 이렇게 싱숭생숭 하실 텐데 좀 흔들리는 마음 좀 잡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구주입에서 매년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그래,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시험 한번 잘 준비해서 봐보자, 이렇게 좀 그런 마인드로 좀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구주입에 다니지 않더라도 좀 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부담 없이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응시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생 친구들은 꼭 긴장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지필고사까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거니까 그래, 기말고사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지금 미리 좀 해두지,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는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시기 3학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등의 마지막 1년이 고등의 1년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올 1년을 좀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내년 1년 많이 힘들 거고요. 반대로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올 1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래, 이제 3학년이고 나 정말 열심히 해볼래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진짜 해주시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 풀고 해이해지지 마시고 올 1년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시면 내년에 더 좋은 여러분들 발전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올 한 해 힘들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이런 중요한 중3을 같이 보내줄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기 또 구주입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 힘든 1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보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기말고사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